자, 3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3월이면 진월이죠. 진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인데 진월이면 어떤가? 병화에게 그다지 도움은 안 되겠죠. 설기시키는 식신으로 이게 화생토로 에너지를 뺏기는 단계겠죠. 뺏기는 그러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진토는 뭐죠?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토는 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어둡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죠. 이런 상태에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병화. 3월의 병화는 기, 점, 염, 승. 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화기를 말하겠죠. 화의 기기가 어떻게요? 자,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가는 거죠. 자, 목의 계절 인목에서 이 화,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가장 이제 올라가는 단계겠죠. 그래서 기가 화의 기운이 점차로 염, 뜨거움이 승 오른다 그 말이죠. 점차로 열기가 강해지는 시기므로 용임수, 임수를 써서 좀 식혀줘야 된다. 혹, 성, 토국. 만약에 여기에 토국을 이루고 있다. 토가 많다 그러면 자, 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병화가 기운이 너무 많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간목을 써서 뭐에다? 간목으로 목극토 해서 소토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보 이런 것을 보조로 삼아야 된다. 보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임불가리, 임수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때는 임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화의 기운이 점차로 기승을 부리기, 화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주는 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임갑, 임수와 이 갑목이 두 개가 투출되면 과갑정의. 자, 과거시험 합격은 마땅히 정해지는 게 마땅하다. 즉 과급제가 당연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기 꺼리는 것은 경출제갑, 경금이 나타나 가지고 이 갑목을 그걸 하는 게 꺼려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즉 수제이이, 수제에 불과할 뿐이다. 수제는 뭐야? 그냥 일반 생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방의 향시 정도에 합격한, 그리고 중앙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미관 말단직 이제 지방 같은 데서 그런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병화는 진월이 태어나기 때문에 진월은 물기가 있는 토다. 그래서 화생토로 설기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진 다음에는 사오미로 가죠.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화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차로 화의 기운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화에게 있어서 임수는 필요하다. 그렇죠? 임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지지애가 너무 화가 많으면 어때요? 뺏겨버리죠. 그럴 때는 간목이 어떻게 해요? 간목이 이거를 소토시켜줘야 된다. 그쵸? 소토시켜줘야 된다. 토를 좀 세력을 약화시킨다. 목극토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만 되면 뭐예요?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이 말이죠. 과거 시험에 과거 급제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단점이 여기서 이 간목이 필요한데 이때 경금이 나타나 가지고 경금으로 근근목을 해버리고 간목을 제해버리면 과거 급제에서 좀 급시 떨어지면 뭐가 된다? 수제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지방에 조그마한 향시 정도 합격하는 생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의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보면 3월 병화, 3월의 병화는 왕암을 향하고 있다. 양암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사오미 계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주 배합, 사주의 배합이 불가결임. 사주 배합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임수가 결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족해서는 안 된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갑목을 써서 인화살위용, 칠사를 화시키는데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진월인데 자 임수가 있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지 양면이 있는 거죠.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수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가 많아서 병화를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진월이면 뭐야 물기가 있는 토란 말이죠. 그러면은 또 이 진월토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에게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토를 소토시켜주는 이 토를 제압해주는 기능도 하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칠살의 임수의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병화를 생해주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보다 상격이 된다 그 말이죠. 혹 지성, 지지가 토국, 토의 국을 이루면 제살회화. 자, 제살회화는 것은 자 토가 많으면 토국수로 칠살을 제압을 해주고 그 대신 또 뭐예요? 회화. 화를 어둡게 해요. 병화를. 왜냐하면 설기시켜 버리니까. 그런즉 용갑, 갑목을 써서 탈식 이화살. 탈식. 자, 뭐예요? 토가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갑목이 눌러주고 그 말이죠. 탈식. 탈식은 이 갑목이 토를 눌러주고 화살이라는 것은 임수의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로 빼주고 이 말이죠. 화살. 칠살의 기운을 화시켜주고 그러죠. 임갑 양투. 임수와 갑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면 정 반드시 주 명주 이 사주의 명주는 귀현 귀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용갑위보 갑목을 써서 위보 보자로 삼는다. 기경 기 꺼리는 것은 경출제갑 경금이 출 나타나서 뭐예요? 제갑 갑목을 극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유병무약 자 병화 갑목이 잘 쓰고 있는데 갑목을 극제하는 게 경금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경금이 오면은 경금이 나타나서 경금이 갑목을 극을 해버리면 뭐죠? 이게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병무약 병은 있으되 약이 없는 꼴이니 일개 한유 차가운 선비일 뿐이다 그 말이죠. 한 명의 하나의 차가운 그러한 선비에 불과하다. 뭐야? 차갑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다는 거죠. 가난한 서생이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죠. 가난한 서생이다. 책만 있고 그런 가난한 서생에 불과할 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갑용경 이게 나오네. 한번 해볼까요? 자, 병화가 진월인데, 자, 무갑용경, 자, 경금을 쓴단 말이죠. 경금을 쓰는 경우에 조, 임수, 설토기라. 자, 아까 뭐죠? 임수가 있다고 하고, 자, 이 병화가 임수가 있고 진월인데, 자, 경금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조, 임수를 도와주고 설토의 기운을 빼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진토의 기운을 빼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칠살이 강해지죠. 병화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성토국 만약에 지지애가 토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토의 국을 이루면 그리고 무갑소토 이 갑목이 와서 이렇게 뭐다? 이 토를 듬성듬성 이게 소토를 해주지 않으면 소토라는 거 아시죠? 이게 흙이 딱딱한데 뿌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전부 흙을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우리가 쟁기로 갈아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즉 용경금 경금을 써서 설토생수 이 토가 많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경위자 경금을 좌로 삼는다 보좌로 삼는다. 다만 위 부득이 지용법이라 부득이한 거다 이 말이죠. 부득이한 거다. 원래는 간목이 있어서 칠살의 기운도 빼가지고 칠살은 가급적이면은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간목이 없고 부득이 경금을 쓰는 것은 토의 기운을 빼고 토가 많았을 때 토의 기운을 빼고 칠살의 기운을 생해주는데 만약에 병화가 강하면 칠살이 강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약하다면 오히려 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재당살이 될 수도 있겠죠. 재성이 칠살과 무리를 이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식신이 재를 생해줘서 식신생재 재당살 이런 구조로 흘러가 버리면 병화는 신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비상격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상격이다 아니다. 상격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원문을 또 보시면 임투 갑장 한번 볼까요? 자, 병화가 있는데 자, 진월이란 말이죠. 진월인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밑에 간목이 이렇게 지장간에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부대소기. 자, 이때는 부는 크나 귀함은 적다. 왜 그럴까요? 자, 임수가 7살이기 때문에 이게 뭘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귀함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공통모함에서 말하는 귀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한 거는 뭘 말하냐면 관을 보죠. 관. 그 다음에 부다. 그러면 이제 재성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사주가 잘 풀리면 부와 기도 누릴 수 있고 사주가 잘 안 풀리면 부와 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같아요. 지금 공통모함에서는. 근데 어떨 때는 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부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부는 아마 식신이 많거나 식상이 많아서 식신생지할 수 있으면 부자 쪽이고 뭐 재성이 많아서 재생관할 수 있으면 귀하 쪽으로 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경우에 간목은 뭐죠? 인성이죠. 그 다음에 임수는 7살이죠. 그래서 7살이 수생목으로 빼버리죠. 그 간목이 설기시키죠. 갑이 감춰 있으면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하고 귀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부자는 큰 부자인데 귀함은 적게 된다. 살인 상생해버리면은 이 귀함이 떨어지나요? 아무튼 이건 정확한 이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자, 유갑무임.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병화가 있고 진월인데 간목이 있고 임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와 아까 병화가 있고 진월인데 임수가 있고 지장간에 간목이 있고 이런 거는 이거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노록 탁부. 죽도록 고생하고 뭐예요? 탁한 부자다. 그러니까 뭐 깨끗한 부가 아니고 그냥 탁한 부자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르면 이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화가 진월인데 임수가 지장간에 있고 간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그냥 일개 한유. 병화와 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병화에게 있어서 진월의 병화에게 있어서는 임수와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임수가 지장간에 있을 뿐이다. 그러면은 관은 임수는 7살이기 때문에 관으로 보면은 그냥 관료가 못 되는 그래서 부자도 돈도 없는 그래서 일개 한유 한 명의 그냥 차가운 가난한 선비일 뿐이다. 임갑 자 병화가 진월인데 임수와 간목이 양무 둘 다 아예 없어요. 이런 게 아예 없어. 이런 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천지배 어리석고 천한 지배 그러한 무리에 불과한다. 을정잡난 을정이 섞여서 어지럽혀져도 정필속범부 그러면 반드시 뭐다? 가난한 뭐죠? 일반 보통의 사람에 속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병화의 진월인데 을이라든가 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범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자 진월의 병화가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 간목이 지장간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귀함은 적은데 부자이다. 자 진월의 간목이 간목만 나와 있다. 임수가 없다. 임수가 없고 간목만 있으면 이거는 죽도록 고생해서 부정한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인성이 그 다음에 임수가 여기 지장간에 있고 무토가 없어요. 그러면은 배고픈 선비에 불과하다. 임수와 간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천지배 어리석고 천한 무리고 을정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범부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설하고 병제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3월 취용, 3월에 있어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은 분리 임갑, 임수와 갑목을 분리할 수가 없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진월의 갑목은 반드시 임수와 갑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병화가 진월에 있으면은 임수와 갑목이 반드시 이게 있어야 정석이라는 거죠. 이게 정석이다. 투위 투간 투출한다는 것은 천간에 투출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장위 장지하라.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장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갑 양투 임수와 갑목이 양투 두 개가 투출되었으면은 부기 겸전 부와 귀가 같이 온전한다. 자 이번에는 임수가 투출되고 갑목이 지장간에 소장됐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는 많으나 귀하면 적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운행 동남목지라 목으로 운이 목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도움되죠. 수의 기운은 빼죠. 수생목으로 그러면 역가 북이다. 역시 부자이다. 앞에서는 뭐랬어요? 이런 경우는 부대귀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운이 목으로 가게 되면 인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칠살의 기운을 관인상생 시켜주는 그런 거라 되니까 일주가 강해지겠죠. 일단 목이 오면은 그래서 칠살을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갑무임. 자, 병화가 진월에 임수와 갑목이 있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가 있고 진월이 있는데 갑목이 있고 임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부 부자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차주 노록 그리고 이 명주는 노록 열심히 일한다. 그 다음에 병화가 진월인데 임수가 있고 갑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궁거제하 아래에서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살 것자죠.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칠살의 극을 받아서 병화가 견디지 못하겠죠. 갑목이 그래서 유지 난신 뜻은 있으나 난신 펼신자죠. 뜻을 펴기가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화와 임수는 위 감리 상대지상. 자 병화와 임수는 감리로 상대지상이다. 우리가 이제 오에서 오는 리께죠. 뭘 의미해요? 화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자는 뭐죠? 감께죠. 그래서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임수와 이건 뭐죠? 오는 병화죠. 그래서 임수와 병화가 서로 상대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 반드시 용 갑목 통기기라. 그래서 이 갑목을 두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기를 통해줘야 된다는 거죠. 갑목과 임수가 서로 뒤차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갑목을 써서 수생목, 목생화로 통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용 갑목을 써서 통기기 그 기운을 통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야흐로 는 기재, 수화 기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무임 즉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투출되지 않는다. 수죠. 투가 아니라 임수가 없으면 불수 뛰어나지가 않다 그 말이죠. 갑목이 없으면 난망 득지야라. 갑목이 없으면 뜻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뜻을 얻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득지 아니면 득지 뜻을 얻어도 난망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임수와 갑목이 가장 같이 있는 게 좋고 임수와 갑목이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보다 떨어지고 임수와 간목이 둘 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아주 아까 나왔던 우천지배, 어리석고 천한 그러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점점 뜨거워지는 양기가 점승하기 때문에 임수가 필요하고, 토가 많을 경우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소토시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살의 기운을 살인 상생해 주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임수와 간목이 꼭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을목 잠난구, 을목이 섞여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절은 겸 지 용임 용경 이연이라. 이건 뭐냐면, 자, 을목과 정화가 섞일 잡자의 어질러운 자죠. 섞여서 어지럽다고 하는 그 굵기라고 하는 것은 겸하여서 뭐냐면, 지 가리킨다. 뭐냐면 용경 이연이라. 자, 임수를 쓰고 경금을 쓰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자, 을경합,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고 진월인데, 자,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정화는 뭐죠? 정의만목하고 경금은 을경합을 하죠. 그래서 이 임수와 경금이 써야 되는데, 정화가 있거나 을목이 있으면 합을 해버리겠죠. 정의만목, 을경합, 그 말이죠. 그래서 을경합, 정의합, 즉 실기용이라. 그 쓰임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 말이죠. 합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 을목이 섞여서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이 임수와 경금, 병화에게 있어서 필요한 임수와 경금을 합을 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한 것이다. 정속 범용, 그냥 범속한, 범부에 속한다고 하는 범속한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을경 을경합 정의만목 때문에 병화일주에 있어서 필요한 경금과 임수가 있는데, 그 임수를 합을 해가는 정화가 있거나, 그 다음에 경금이 필요한데 경금을 합을 해가는 을목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필요한 것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러겠죠. 자, 용임자, 임수를 쓴다. 이건 쉽죠.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임수를 쓴다. 뭐죠? 수죠. 자, 이건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가 되죠. 이걸 생하는 건 뭐죠? 금생수죠. 금이죠.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차가 되죠. 차가 되죠. 자, 병화 입장에서 이거 뭐죠? 재성이고, 요거는 관이 되죠. 자, 용임자, 금처수자, 금이 차가 되고 수가 자식이 된다. 용갑자, 간목을 쓴다는 거는 수생목이죠. 자, 수가 뭐죠? 수가 이게 자가 되고, 수가 뭐가 돼요? 차가 되죠. 자, 수 입장에서는 관살이 되고, 간목은 인성이 되죠. 자, 용임자, 임수를 쓴다는 것은 제위처, 재성이 차가 되고, 관살 위자, 관살이 자식이 된다는 것이다. 용갑자에 있어서는 관살, 이 관살이 뭐가 돼요? 차가 되죠. 관살 위처, 관살이 차가 되고 인성이 자식이 되는 거죠. 인위자야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앞에서 진월의 병화의 간목과 임수가 필요하다 할 때, 이 병화가 진월에 있고 임수와 간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일반주 사주 명리를 보면 칠살이 관이 되기 쉽잖아요. 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 귀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성이란 말이죠. 인성은 관인상생하고, 우리가 아는 이제 재하고는 재성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재성은 오히려 제극인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왜 부자가 되고 왜 관이 되는지, 귀함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주가 잘 풀리면 재물도 있고 귀할도 다 갖출 수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재물과 귀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떨 때는 재물이 많다, 어쩔 때는 귀함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밝혀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이유를 아신 분은 좀 댓글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